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때 중학교 때부터 했던 그 확률이랑 똑같아요. 결국엔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확률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저기를 그 뭐라 그래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죠? 중딩 때 너희들 확률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이제 확률을 구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때랑 뭐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너희들한테 이제 그냥 간단한 명칭들을 정리해주기 시작합니다. 명칭이나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명칭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행이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알고 있죠? 이것도 뭐 중딩 때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이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건데 짝수라고 했으면 사건은 2, 4, 6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건이라고 한다. 근원 사건이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5초과라고 했으면 6.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런 이제 명칭들이 정리가 되는데, 선생님 대전에서는 잘 있었는데 세종에 선생님이 2017년도부터 있었잖아요. 세종에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걷어오는 걸 봤을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두루고등학교에서 이거가 시험 문제에 있는 거, 이 명칭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해놓고 명칭이 맞는지 틀리는지 단어 뜻을 묻는 시험 문제를 내시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문제가 한 번쯤 나왔었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하에서 집합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합사건은 A사건 또는 B사건, 그걸 합사건이라고 하고, 집합을 A랑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A 합집합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만났네? 반갑습니다. 그죠? 반가죠? 곱사건은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A 교집합 B. 배반사건은 A, B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걸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이것을 서로소라고도 불렀었죠. 그죠? A랑 B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사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찬영이가 학교를 갈 건데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 뭐 그런 현상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건과 버스를 타고 가는 사건은 서로 배반사건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으니까요. 알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반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 여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A 여집합이다 라고 한다. 밑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뭐 기본 중에 기본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밑에 기본 문제도 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하고 괄호 A, 여기 이 괄호 안에는 이제 사건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때 P는 이제 확률을 뜻하는 영어 단어 probability? 네, 이거의 약자래요. 알겠죠? 그래서 P하고 괄호 열고 어떤 사건을 집어넣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표현한 수학 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수학적 확률이란, 자, 전체 사건분의 A의 사건의 개수,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A 사건의 개수.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것을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동전을 집어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동전을 던지는데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 그죠?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인데, 앞면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고, 뒷면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앞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 이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자, 통계적 확률은, 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전을 10,000번 던진다고 했을 때, 앞면과 뒷면이 5,000번 사실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것이 거의 5,000번에 근접하게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나요? 야구? 나는 겁나 싫어하는데 너무 노잼이라서. 근데 이 야구가 이제 그 타율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타자들의 타율. 그래서 뭐 몇 탈, 몇 푼, 몇 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죠. 타율로 이 타자의 안타 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제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행 횟수 n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rn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게 이제 상대도수인데, 그 상대도수가 일정한과 p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동전 던지는 거는 뭐 만번, 억번, 뭐 조번 던질수록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엔 통계적 확률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안타를 칠 확률도,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도 예를 들어서 0.31인 이제 타자가 있다라고 해보면 이 사람이 100번 타석에 나와서 31번 정도는 안타 치는 걸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통계적 확률이 이제 정해지게 된다. 그때 그것을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한다. 자, 참고 보시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하적 확률은 이제 어떤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확률을 보는 건데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랜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랜덤하다. 그래서 이런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을 정확히 4등분해서 여기다가 색칠을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질 건데 이 동전이 날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안착할 확률은, 물론 조준을 잘하면 잘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고 수학에서는 그냥 무조건 4분의 1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하적 확률은 그냥 전체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라고 해주면 된다. 알겠어요? 왜? 만약에 선에 꽂히면요.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나도 학생 때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선에 꽂히거나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일은 없다. 네, 그런 건 없다.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합니다. 그래서 밑에 181번도 보시면 빨간색에 꽂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그냥 9분의 2인 거예요. 선생님, 선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딴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이제 중학교 수준의 확률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또한 이거 다 그냥 중2 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기본 성질 또한 모든 확률은 0에서 1 사이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 알고 있죠? 넘어갑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여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고등 내용이. 앞에까지는 다 중등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지금 이제 요게 고등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요거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요거 참 좋아했었지. 이거 문제 나오면 막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그쵸? 부분 집합,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구하는 그 수식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집합으로 보지 마. 이게 원래 집합의 원소의 개수였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였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보지 말고, A 사건과 B 사건이라고 보자. 알겠죠? A 사건과 B 사건. 그래 놓고 내가 여기에 모든 분모의 전체 사건분의 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전체 사건이 경우의 수 분의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빼기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죠. 근데 전체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더하기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이 녀석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수식에서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식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바닥에다 깔아주면 이게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 합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PA, 그러니까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때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없는, A 교집합 B가 없는 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A 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게. 그냥 니네가 그때 했던 그거 있죠? 작년 가을쯤에 했던 그거. 그거를 여기서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한 문제 풀어볼까? 밑에 내려가면 어디 보자. 187번 1부터 20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A 사건이 2의 배수, 그러면 A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 다음 B 사건이 3의 배수, 그러면 B의 확률은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이야. 맞나요? 근데 이게 그럼 1번 정답이고 이게 2번 정답이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A 교집합 B 사건인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6의 배수를 뜻하죠. 6의 배수. 그래서 PA 교집합 B는 20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의 배수 3개 있으니까 20분의 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고, 자 4번에 P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어줘서 보면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이죠.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일 확률. 그럼 이제 이거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빼기 20분의 3으로 계산해 주시면 20분의 13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왜? 왜?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대표형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이건 뭐, 많아봤자 뭐, 이게, 17개, 지금 남은 시간이 30분 정도? 한 문제당 2분 컷 하면 되겠네요. 자, 오케이. 시작해보자. 확통은 쉬우니까. 확통은 쉬우니까요. 할 수 있어요. 자, 그지. 그래.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 이상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자, 그러면 A는 4, 8, 12, 16. 뭐야? 10까지밖에 없네. 자, A는 4, 8, B는 6, 8, 10. 이렇게 있겠네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B는 8, 10이라고 해서 틀렸고, A 합집합 B는 4, 6, 8, 10이 돼야 되는데 틀렸고, A 교집합 B는 8인데 틀렸죠? 8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C가부터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A 여집합은 8개다. A 집합이 2개니까 A 여집합은 8개 맞죠?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자, 1, 3, 4, 7, 9, 10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보기에서 배반 사건인 것들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교집합이 없어야 돼. 알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2하의 자연수래요. 12하의 자연수는 다 해당되네요. 1, 3, 4, 7, 9, 10.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는 1, 3, 7, 9. 소수가 나오는 건 3, 7, 이고 8의 약수가 나오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1, 이네요. 됐죠? 뭐 틀린 거 있냐? 4.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집합이 서로 없는 관계. 디귿리엘이네요. 그죠? 그 정답 5번. 자,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 던질 때, 자, 중학교 애들도 이건 알라. 그지? 전체 경우의 수는 36. 그죠? 이거 알죠? 왜? 아, 내가 너무 무시했냐? 너무 무시했어. 미안해. 사과할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4의 배수? 4도 아니고? 아, 진짜 이거 좀 경우 없는데, 이거? 아, 진짜 너무하는데? 다 세야 되잖아, 이거, 그죠? 12도 있고, 12까지네, 그지? 8은 뭐가 있냐? 35, 44, 53. 12는 66. 7개. 뭐야? 너 뭐 틀린 거 있어? 26, 62. 더 있냐? 없지. 9개.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12분의 3. 뭐야? 그래, 맞아. 이렇게 막 무시하다가 이런다니까. 그죠? 아, 이게 뭐야? 겁나 쉽네. 이러다가, 이런 일이 생겨요. 자, 2명의 남학생과 4명의 여학생을 일렬로 서서 등산을 할 때,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죠. 어쨌든 간에 6명이 일렬로 쓴다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00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600분의.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또 봐줘야겠네. 얘들은 왜 이웃할까? 쑥맥들인가? 묶음. 5묶음. 묶음 속에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곱하기 2까지. 그쵸?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A, B, C, D 이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여기까지. 원탁에 둘러앉는다? 전체 경우의 수는 4팩분의. 그쵸? 원순열 돌려야 됩니다. 자, A랑 B가 이웃하게 앉을 확률. 자, 또 여기 묶음. 자, 묶음. 네묶음이니까 원탁에 앉힐 거니까 3팩에. 그쵸? 그 다음에 묶음 속에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야, 이거 뭐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가지고 일찍 가겠는데? 너무 좋죠. 일찍 안 보냈죠. 자, 5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5의 세제곱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죠. 그 다음에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는데, 짝수는 1의 자리에 짝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가 2, 4 두 가지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5가지가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니까 여기에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들어가게 되면서 5분의 2의 확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 사실 이 확률, 이 3단원 확률은 중학교 확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4단원에 넘어가야 이제 조건부 확률 나오고, 중학교 확률과 많이 다른 게 나오는 거지. 여기는 뭐 그닥. 자, 6개의 문자. 토마토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6개를 일렬로 나열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 6개 중에 모양이 똑같은 게 TT, OO, 똑같은 게 2개씩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2팩, 2팩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O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O, T, T, MA. 이거 묶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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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그리고 나누기 요거 t 두 개 똑같죠? 그래서 나누기 2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5 두 개 자리 바뀌는 건 보지 않아도 된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까지. 자, 저 7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C 3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은 공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멘트가 들어있으면 좀 복잡해지죠. 흰 공만 3개,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흰 공 1개, 검은 공 2개, 검은 공만 3개를 다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7C3 이렇게 해주면 되고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와야 된다. 자, 흰 공은 3개 중에 1개를 뽑고 검은 공은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셔서 이게 사건의 경우의 수 올려주시면 되고 계산해주면은 35분의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표는 어떤 양궁 선수가 200번을 쏴서 7점 이상을 맞힌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쏘아서 9점 이상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번 중에 (72의) 확률로 이 사람은 9점 이상을 맞추잖아요. 그죠? 200번 중에 72의 확률로. 그러니까 9점 이상 맞출 확률은 200분의 72인 거죠, 그냥. 뭔지 알겠습니까? 한 번 쐈을 때 200분의 72 약분해 주시면은 25분의 9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자, 여기 이 녀석 반지름이 1이고 이 녀석 반지름이 2고 이 녀석의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는 조준 같은 거 할 수 없고 라인에 맞지도 않고 빗나가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자, 전체 넓이를 구해야겠죠. 반지름 3짜리니까 9파이. 거기서 이 도넛 모양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저 도넛 모양의 넓이는 4파이에서 파이 뺀 3파이입니다. 그럼 이제 확률은 9파이분의 3파이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21번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이다라고 했을 때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떤 사건은 0이랑 1 사이에 항상 있다 맞는 보기고요. 자, 이건 전체가 다 일어날 확률과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잖아요. 그죠? 1일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맞는 얘기죠, 당연하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고요. 자, 224번 볼게요. 요런 힌트를 받았습니다. 요런 힌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NA 또는 NA 여집합 또는 NA 합집합 B 이런 거 받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게 P로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PA 교집합 B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배워서 알고 있잖아. A 합집합 B는 A의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 사건의 확률. 여기다가 0.5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알겠어. 근데 A의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A의 확률을 준 게 아니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줬어요. 그죠?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2라면 A의 확률은 0.8이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B의 확률은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5기 때문에 B의 확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응? 동호인데 동호가 전화 왔어요. 섞어라. 여기서 PA 교집합 B가 13 넘어가면 0.4 3번 이렇게 되죠? 왜? 야, 근데 지금 쉽잖아, 문제가. 지나치게 쉽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중등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등 거 연습시키고 이 뒤에서 어려운 거 가르쳐 줄 거예요.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와 1부터 6까지가 하나씩 적힌 정유면체가 있는데 동시에 던질 때 여기까지 전체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정사면체에서 4가지, 두 번째 정유면체에서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24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면에 적힌 두 숫자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네. 8 이상 일단 볼게요. 8 이상을 A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찾자. 8 이상이 되려면 뭐가 있냐? 이유. 일단 2 더하기 6, 그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5, 3 더하기 6, 4 더하기 4, 4 더하기 5, 4 더하기 6 이렇게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PA는 6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4의 배수 사건을 B라고 할게요.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은 뭐 4가 되는 건 불가능하고 8이 되려면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밖에 없나? 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B는 3이다. 정확히는 이제 NA죠. NA는 6이고 NB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뭐야? 그런데 왜 4는 안 돼요? 4가 돼? 1상 진짜 이거 대표 문제가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선생님들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 안 그래? 3이에요. 그렇죠. 이제 4 끝났어? 네. 4 끝났지 이제 그치? 그 다음에 8 해야 돼? 아까 했던 거 같이. 26 35 44 됐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6개네 그죠? 근데 겹치는 게 있어 겹치는 게 뭐 있냐? 26 35 44가 겹쳐? 뭐야? 그러면 A 교집합 B가 3가지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PA가 24분의 6인 거고 PB가 24분의 6인 거고 A 교집합 B가 24분의 3인 거죠. 문제에서는 PA 합집합 B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4분의 6 더하기 24분의 6 빼기 24분의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분의 9가 되겠고 8분의 3이다. 이렇게. 난 틀렸어. 지쳤어. 자, 그 다음에 233번 어느 고등학교에 우쿨렐레 동아리의 회원은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4명이다. 동아리 회원 중에서 축제에서 공연할 2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뽑힌 2명의 선별이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냥 2명을 뽑을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총 9명이니까 9C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뽑힌 2명의 성별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남남 커플이거나 여여 커플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배만 사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9C2분의 남남 커플의 확률은 경우의 수는 4C2 더하기
여여 커플일 경우의 수는 OC2.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왜? 현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제 9분의 4가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 수가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의 배수 1 확률, 이걸 사건을 A라고 하면 PA는 20분의 6, 그러니까 10분의 3입니다. 5의 배수를 B라고 하면 PB는 20분의 4니까 5분의 1이죠.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건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입니다. 3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덕지덕지 여집합들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름 기억나? 드모르가. 그렇죠. 드모르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죠. 그러면 A 합집합 B가 아닌 것은 1 빼기 P, A 합집합 B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P, A 합집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집합 B인데 A 교집합 B가 있나요? 있네. 제기랄 15. 자, 그래서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1 빼기 20분의 1 해줘야겠죠. 15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것을 여기다가 넣어서 빼주시면 20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빨라 계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를 3명 뽑을 때, 자, 여기까지 7명이니까 7C3이죠? 전체는.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 빼기 모두 남학생. 그쵸? 그래서 1 빼기 7C3분의 5C3 이렇게 7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남학생 5명 중에 3명 뽑을 확률을 1에서 빼주시면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일 확률이 나오겠죠? 이해되니 다들? 집에 갈 생각에 막 들떠있는 거 아니지? 7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면 어떤 학생이 OX로 대답하는 5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표시할 때, 야, 이게 얼마나 이쁘게 써졌냐, 그죠? 이쁘게 표현한 거지만 결국엔 뭐야? 찍었다. 그쵸? 찍었다 이거잖아요. 2문제 이상 맞힐 확률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 빼기 한 문제만 맞힐 확률에서 빼기 모두 틀릴 확률 를 빼주면 2문제 이상,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경우 수가 4가지나 있으니까 그냥 한 문제만 맞힐 확률과 모두 틀릴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은 어떻게 되겠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5배가 있겠죠? 이해되냐 이거?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를 얘는 맞고 틀릴 수 있고 맞고 틀리고 맞을 수 있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틀리고 맞고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5x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 5개 있다 이거예요.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은 2분의 1의 5제곱이 5개 있을 확률입니다. 뒤에 가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법을 배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모두 틀릴 확률은요. 틀림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5x를 반대로 적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16분의 3 뭐야? 1 빼기 16분의 3이 생기고요. 알겠죠? 그래서 16분의 13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